안녕하세요. 세상을 일으키는 남자 온달장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그 센터나 요양원 등지에서 불편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그 협의체라든지 또는 더 나아가면 노조를 설립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댓글이 올라오기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좀 알려달라라고 해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 노조 설립이라는 거는 저는 직접 그 설립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소속돼 있는 회사에 노조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설립이 되고 운영이 되는지는 옆에서 가까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면 노조 설립은 직원이 2명 이상이면 가능하다. 그리고 그 2명 이상일 경우에 행정관청에 신청을 해서 그쪽에서 나름대로 오케이가 되면 노조 설립이 되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 게 노조 설립입니다. 저는 이 노조 설립에 대해서 하나를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노조 전 단계인 그 사원협의체, 그러니까 사원협의회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보다는 사실상 노조가 더 낫겠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원협의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측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원협의회 회장이라든지 또는 총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사측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많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소속돼 있는 회사에도 노조가 있었고 사원협의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우리 그 직원들의 목소리가 담겨지는 그런 부분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상황이 어려우면은 사원협의회 같은 그러니까 노조 전 단계의 조직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기왕 만들 거면 노조를 만드는 것이 좋다. 그리고 노조는 2명 이상이면 가능하고요, 직원이. 그리고 행정관청에 나름대로 신청을 하면 쉽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노조 설립이 합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노조 설립과 관련해서 누가 방해를 한다든지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아주 떳떳하게 이 부분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요, 회사 측, 그러니까 사용주 측에서 보면 노조라는 부분이 굉장히 껄끄럽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법적인 기구이고, 일단 노조가 설립되고 나면 사용주 대 그 직원들, 그러니까 노사 간의 어떤 맞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굉장히 껄끄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노조가 설립된다고 하면 사측에서는 굉장히 좀 싫어하는 그런 눈치를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누군가가 넘어야 되고요. 또 그 단계를 넘어서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창출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경험을 해보면 알지만, 저 같은 경우는 요양원인데 사무국장이라든지 센터장이라든지 하는 그분들의 생각지도 않은 여러 가지 어떤 갑질 같은 느낌,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왔거든요. 제대로 점심시간을 제대로 못 찾아먹는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도 특별히 아셔야 될 게요, 센터마다 요양보호사들이 받는 급여가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근무 조건이 제대로 지켜지는 건지, 또 내가 제대로 돈을 받고는 있는 건지 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클리어하게 하려고 하면은 노조라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노조 경험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어느 한 조직에 노조가 있고 없고 차이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노조가 없을 때는요, 그야말로 직원들 자체가 그야말로 각계전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용주 측이 직원들의 어떤 해고를 시킨다든가, 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들을 그대로 여과 없이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일단 노조가 결성이 되면은 그런 말과 행동을 굉장히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하나 둘씩 모아서 노사협의체에서 협의를 하는 그런 그 책상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결책을 사용조 측에서는 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말하는 갑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노조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 혼자라면 여러 가지 큰 부분은 뭐 노동부라든지 정부 부처를 찾아갈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까지 가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조직에 노조란 조직이 있다면 그 조직에 가서 직원들이 같이 있는 거니까요. 쉽게 가서 당했던 불이익 또는 당했던 갑질 같은 그런 부분들을 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개선책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보면요, 이 사용주 측에서 보면 이 노조라는 부분은 굉장히 껄끄럽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흔히 아는 삼성 같은 그런 큰 조직도 오랫동안 노조가 없었거든요. 지금은 만들어졌지만. 왜냐하면 그 노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용주 측에서는, 사용자 측에서는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러면 내가 또는 그 소속돼 있는 이 조직이 작기 때문에 노조 조직도 작지 않느냐, 그래서 힘은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여러분들이 일단 노조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나면 우리가 흔히 아는 한국노총이라든지 민주노총이라든지 이런 거 상급기관들 아주 덩치가 큰 노조 조직들이 있어요. 그곳에 나름대로 도움을 요청을 한다든지 또는 뭔가 모를 때 물어본다든지 여러 가지 그 협조 체계를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조직이 작아서 우리는 조직이 작아서 못해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이 크든 작든 간에 일단 노조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요,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요, 너무나 굉장히 약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박봉에다가 힘든 데다가 조직 내에서 센터장이나 사무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갑질 같은 그런 그 폭언 또는 뭐 여러 가지 뭡니까 이해가 되지 않은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블로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조라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 노조라는 것은 작든 크든 간에 일단 만들어 놓으면은 여러 가지 상급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협조 체계를 유지할 수가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노조를 만들 때는 분명히 사용자 측에서는 싫어하는 표시를 분명히 냅니다. 그래서 이 고비를 반드시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 또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노조는 직원이 2명 이상이면 언제든 설립이 가능하고요. 또 그 설립 절차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 단 일단 설립하면 굉장히 좋지만 설립되기 그 과정이 다소 힘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 단단히 먹고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요양보호사는 지금 현재도 그렇고 또 이 노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그럴 텐데 굉장히 약한 조직이고 또 개개인으로 봐서는 쉽게 휘둘리는 그런 요양보호사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노조와 같은 어떤 그 단합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